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예. 자, 이준석 신당 12월 27일 창당하는 겁니까? 사실 열흘 전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는 50%이고 하루에 1%씩 오른다.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60% 정도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창당을 접고 당에 네. 잔류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잔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사실 선결 조건이 좀 이뤄져야 되겠죠. 12월 말까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었던 국정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기조의 변화. 네네. 그리고 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당의 어떤 입장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당정 간의 수평적 그 관계의 복원. 예. 이런 것들 선결 조건이 아마 해소가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당 창단의 명분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잔류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선 이후에 대통령이 좀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달라진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국민들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예. 사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면은 대국민 앞에 서가지고 나왔었던 메시지, 그러니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때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왜 삭감했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R&D 예산이라든지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최상병 사건이나 박정원 대령의 사건 등 이런 것들에서 그다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R&D 예산은 오늘 다시 복원하는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던데요? 아직은 복원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복원이라는 것이 사실 국회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네네. 완전하게 복원 조치를 되는 것을 봐야지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이고 그리고 일단 왜라는 게 빠졌지 않습니까? 왜 R&D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얘기했었던 것이 과학 카르텔 그리고 연구 개발 카르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하려고 했는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한테 그런 궁금증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R&D 예산이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복원이 되는 게 확실시되고 확정이 되고 또 하태경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공천권을 할애해주고 비대위원장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잔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한테 그런 여러 경로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요? 예,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측근이나 주변인들 통해 가지고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나 이 당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한낱 이렇게 뭐랄까요 얄궂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준석 대표한테는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 다만 지금 상당히 국민들한테 저평가되고 있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진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옳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제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념 중심으로 매몰됐던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나 기조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피고인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표 이재명을 상대하면서 여야 정의 협치하는 모습 적어도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정말 잔류하고도 남는데 지금 정부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여러 가지 인사들은 지금 이렇게 당권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매우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직이나 선대위원장직 제안이 있었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하용인 만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신당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당 창당을 뭐 선언하거나 직접 들어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대표가 경우의 수를 두고, 본인이 세운 나름의 계획들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표 본인이 얘기했었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신당 창당이라든지 어떤 전국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었는데, 예. 저희가 좀 직접 들어가지고 12월 말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가정해서 신당 창당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공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 몇 %로 보세요? 저희는 여전히 뭐 희망적으로 뭐 퍼센테이지를 좀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여전히 12월 말까지 이거 변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 총선에서 선택받을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총선이 일어나면 사실은 강서구 보궐선거와 크게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걸 떠나서 무조건 변해야 되는 지금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신당 창당의 퍼센테이지가 뭐 60%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신당 창당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만큼 정부 운영 기조의 변화의 가능성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박해서는 국정 기조 변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벼락치기라도 사실 정부가 빨리 변해야지만 진짜 총선 때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집권 후반기의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변해야 하는 시기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신당 창당 앞두고 소통 중인 현역 의원 67의 명단을 천하영인하고 공유했다. 그 67이 누굽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명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대표랑 얘기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밖의 인사와 소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 당 내의 특히 그것도 이제 뭐 개혁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아니라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당 정말 문제가 많다.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문제의식을 스스로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저희가 좀 상당히 많이 놀랬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있고 혁신위는 사실 좀 무력한데 말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두루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준석 대표가 좀 생뚱맞은 이런 개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부울경의 모의원, 대구 경북의 모의원 이분들이 연락이 와서 지역구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사실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좀 수월한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사실상 그분들이 공천을 걱정하지는 않는 입장의 국회의원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대표가 얘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공천을 받아도 뭐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요? 지금 이런 TK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일환에서 이제 본선도 좀 어려워진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친윤 그룹의 중진 의원들이겠네요. 뭐 이렇게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실 영남권에서는 뭐 12명 중에 3명 빼고 전부 물갈이 된다 이런 설이 최근에 그 영남 중진 지도부 뭐 윤핵관 불출마 내지는 혐지 출마 요구하고 맞물리면서 영남권 의원들의 어떤 반감이나 불안감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듣기로는 모 의원의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걸 들으면서 지금 영남 의원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 당의 개혁을 위한 어떤 물갈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핵관을 걷어내고 이른바 용핵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측근 의원들을 사실 거기에 꽂아넣기 위해서 하는 말뿐인 개혁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기인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격려 형식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뭐 영남의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본선도 위험할 수 있고 이런 불안감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어느 정도 대표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실체를 확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텃밭 영남권에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보수텃밭인 영남권의 지역구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겠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이렇게 수도권하고 영남권을 집중 공략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10년 넘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보수정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했을 텐데 저도 그렇고 우리 당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지지 기반들,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남 내지는 TK, PK 주류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고 사유화해서 그들이 지금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 의원들이 자꾸 그렇게 균형적인 이런 당의 운영을 하지 않고 그들 위주의 당을 운영하면서 결국 수도권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그 고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계속해서 사실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청년만 할당한다든지 누군가의 출마를 저지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을 꿰뚫는 혁신은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남 위주의 국회의원들, 특히 정말 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이 개혁을 말하지 않고 뭐 전당대회 때 누구 하나를 쫓아 끌어내리려고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해소하기 위해서 본질을 건드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과 수도권 이 둘 다 좀 출마를 시키거나 여기에서 좀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처럼 대구에서는 이준석 신당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자민련이나 친박연대처럼 대구 민심을 가져갈 만한 하등의 요인이 없다면서 비례대표 정당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자민련 친박연대 때와 같이 정치적 여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곪은 핵심적인 문제들을 건드리려는데 뭐 이런 정치적 바람이나 여건을 따져봐야 뭐 하느냐. 방금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당의 문제가 뭐 우리가 남이가 뭐 난 모르겠고 무조건 새누리당이다라고 하는 그 지지 기반 위에 주류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고 해를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은 앞으로도 5년이건 10년이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알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뭐 정치적 여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또 바람이 불지 않을 테니까 비례신당으로 가야 된다. 전 이 말 자체가 오히려 반개혁적이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두가 냉소해도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말하는 본질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가능성을 열어놨고 나머지 의원들 인터뷰해보면 전혀 신당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갈 생각이 없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지금 또 민주당 입장이기도 하고 당 소속이기도 하고 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창당 선언도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본인이 속한 당이 최고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뭐 그건 당연히 그냥 하던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천하영인과 이준석 대표가 만났었을 때 제가 확인한 실체는 커튼 뒤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하나둘씩 많이 타진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천하영인 내부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가는 걸로 결의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당 창당을 뭐 하겠다, 당에 들어가겠다라는 결의를 한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정당 개혁의 어떤 방향성에 모두 다 공감을 했고 적어도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출마를 합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당에서 어떤 개혁을 가로막는 인물이 누구인지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그런 저해 요소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수도권이면 수도권, 뭐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네. 12월 말까지 좀 더 기다려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천하용이 만나기 전날이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 얘기는 뭐 저희한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 것을 두고 예. 뭐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든지 뭐 진짜 빅텐트를 친다라든지 뭐 여러 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12월 말까지 정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사실상 이렇게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좀 보고요. 네. 일단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수기의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안이나 성질은 좀 달라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수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정말 창당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는데 네.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역할이 있으실까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본인께서 뭐 백브리핑에서도 뭐 창당을 하고 당을 만드는데 본인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대표의 이제 과거 행보를 쭉 돌이켜 보면은 이런 길목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부침이 있을 때나 정치적인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항상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라서 네네네. 지금도 여전히 갈래가 있을 때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고 하는지라 예.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닐까 싶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창당에 있어서나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런 전국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은 뭐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인요한 혁신위의 세 번째 혁신안이었죠.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이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3040 세대를 할당하면 3040 표심이 온다는 취지에서 이런 혁신안을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요즘 3040이 어떤 세대입니까? 이게 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신들이 뭔데 나를 감히 대변하느냐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고 3040이 아니어도 5060이나 7080이어도 생각이 젊고 상식적이면 그들한테 표를 주는 세대인데 저는 정치권에서 제발 이런 좀 값싼 동정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당내 인사들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싸구려 떡고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건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어떤 인물이 할당으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수정당에 있어서 말 잘 듣는 김병민, 장례찬 최고 같은 사람들보다 말 잘 안 들어도 이준석 같은 한 명이 지금 우리 정당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네. 그 혹시 지금 총선 출마를 위해서 대통령실 나온 용산 참모들, 행정관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45세 이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 결과가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그렇고 지금 지역구 출마도 그렇고 50% 할당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인재영입 위원장도 소위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졌었던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다시 돌아왔고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도 지금 텃밭 등에 국민의힘 텃밭 등에서 대거 출마한다는 것을 보면 플레이어가 룰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이 혁신위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퇴색되기에 딱 좋은 여건이 지금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끝으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미스터 린튼 영어 응대에서부터 여의도 복국집 설전까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일명 싸가지론 이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는 각자의 평가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당에 어떤 해를 가했죠? 그리고 싸가지가 있다고 하는 당내 의원들은 지금 한없이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이 당의 수렁 속에서 뭘 하고 있죠? 저는 오히려 싸가지가 없어도 되니까
제발 당이 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